인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아프신 시아버지 모시고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시아버지가 못 걸으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장실에서 못 나오시고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제가 잡아드려서 간신히 방에 들어오셨는데 혼자 똑바로 누우시지도 못하고 고꾸라져서 누워있고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어쩌나 싶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녀서 낮에는 집에 시아버지 혼자 계시거든요. 아침 저녁만 차려드리고 점심은 시아버지가 찾아 드셨는데 내일부터 당장 걱정이잖아요. 화장실을 못 가시니 볼일 해결을 못 하실까봐 이걸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집에 가보니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화장실 다니시고 냉장고에서 군것질 조금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요강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몇 달 뒤면 예정일인데 전에 우리 신랑하고 얘기했었어요. 나 산후조리 할 때 아버지 식사 어떡하느냐고. 동선의 집에 한 달 동안 가시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하다가 또 간병 안 해본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버님까지 봐줄 만한 간병인을 일단 구해보자 하고 마무리 지었죠. 물론 돈은 더 들 것이고 동선회와 함께 부담할 생각이긴 했어요. 우리 시아버지 시동생 아주 좋아합니다. 엄청. 그리고 울 신랑은 좋아하는 척도 안 하십니다. 그래도 남편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아무튼 어제 아버지 못 걸으시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드려보라고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전화는 안 하고 나중에 퇴근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원래 시댁엔 신경 잘 안 쓰는 동서 내외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버님이 다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 괘씸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시아버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한번 모셔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까진 좋습니다. 동서 7월에 나 아기 낳을 때 시아버지 어떻게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에고 그때는 동서가 아버지 모셔야지 어떡하겠어. 사실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어요. 그런데 대뜸 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나오니 저도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어떡해. 시아버지 굶으시라 그러나? 그러게 왜 애를 가지세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애를 왜 가졌느냐니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슬슬 화가 나더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 지금까지 5년 동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동서는 한 달도 못하나? 지금이야 괜찮지만 그때 되면 더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누가 일 그만두고 시아버지 모시라 했나? 나 하듯이 그냥 식사만 차려드리면 되지. 그리고 말하는 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 무슨 말이 그래? 애를 왜 가지냐고? 그게 아기 가진 사람한테 할 말이야? 그랬더니 솔직히 이런 큰 문제는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그렇게 애를 덜컥 가지시면 어쩌냐고 하는데 진짜 그동안 배려해주고 생각해준 게 이렇게 돌아오나 싶어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황급히 끊어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시아버지 저랑 살면서 아기 한 번 안 봐주시고 연락도 안 오는 작은 아들만 기다리고 좋아하고 시동생이랑 신랑이랑 비교나 하고 그러시던 양반입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작은 아들 집에 가시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가신답니다. 동서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요. 시아버지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셔서 형제끼리 서로 부모를 떠밀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하여 그동안은 저희가 모시고 살았죠. 시아버지 생각하면 속상하고 서운한 거 참 많지만 큰 며느리니까
그냥 내 짐이라 생각하고 그냥 시동생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있었던 건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형님, 아기 낳으실 동안 아버지 저희가 조금만 모시고 있을게요. 이런 것도 아니고 애를 왜 가졌느냐니. 나는 평생 시아버지 병시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어서 그 순간 눈이 돌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난리를 쳤네요. 이제부터는 동서랑 똑같이 하겠노라고. 최소 5년은 모셔야 나도 다시 아버님 모시던지 하겠다고. 시아버지도 둘째 아들만 이뻐라 하는 판국에 동서까지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한테 막말이나 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했어요. 정말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를 치고 아버님도 아마 들으셨겠죠. 결국 남편도 이 사태에 너무 놀라 시동생을 만나 이제는 너희가 모시라고 결판을 내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시아버지가 이 사태를 다 듣고 동서한테 엄청 화가 나셔서 동서네로 가겠다고 하신 거죠. 보통 하나는 마음이면 더 같이 안 살고 싶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아버님도 너 좀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동서가 결국엔 울고불고 전화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한번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다 했네요. 괜히 제가 형제 사이에 싸움 시킨 것 같지만 동서도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은 저희보다 벌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웬만한 건 저희가 해결하고 큰 지출만 같이 내자고 했었는데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버님 같이 모시고 살면 아마 자기도 느끼겠죠? 이제 2달 뒤면 동서네로 아버님이 가실 것 같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아버님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왠지 제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2달 동안은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댓글: 애를 왜 가져? 세상에, 축복해줘도 부족할 판에 왜 갔냐고? 동서 애 가졌을 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머, 동서, 애는 왜 가져? 동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말 한마디에 결국 지 복을 걷어차는 격이네요. 2번째 사연. 나한테 말 안 거는 시모가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이번 추석이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그치만 저희 부모님께서 일 때문에 해외에 있으셔서 못 만나고 시가도 시아버지는 결혼 전 돌아가시고 제사 없이 가까운 친척인 시이모 가족만 간단히 식사하는 문화라 운 좋게도 명절 스트레스는 피해갔네요. 추석 당일 시가 찾아뵙고 온종일 머물면서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다른 집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잘 안 거세요. 그렇다고 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에게만 말을 하세요. 저를 배려해서 부담을 안 주려고 말을 아끼시는 건 아닙니다. 매번 시가 가족을 만날 때마다 제가 소외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도 남편에게만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엄청나게 빠른 사투리로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한참을 말씀하시고 가끔 한 20분에 한 번씩 제가 너무 소외되는 것이 보이면 남편이 챙겨주고 그래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 걸어봐도 티키타카가 안 됩니다. 제 말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해봤자 단답. 제게 가끔 말 거시는 주제는 무조건 남편입니다. 남편 과일 챙겨 먹여라 같은 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가가족을 만나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나마 남편이 좀 챙겨주는 것 빼고는 입 다물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만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매주 아들을 불러내지만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제가 있으나마나 즐겁게 시간 보내시는데 굳이 제가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명절 찾아뵙고 나서인데요. 시어머니가 저만 콕 집어서 여느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만나자고 하네요. 남편은 안 와도 되고 저랑 시어머니, 시이모만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하재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으시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걸고 사람 앞에 앉혀놓고 시이모랑만 말씀하실 텐데 저를 대체 왜? 점심값도 다 본인이 내십니다. 돈 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성격도 집요하셔서 이번에 거절하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도 거절하면 그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실 게 분명하여 정말 나가기 싫었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리기는 말렸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데 굳이 안 만나도 된다고. 그렇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포기란 없기 때문에 2주,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시어머니 만나는 것보단 매도 빨리 만나는 게 낫다는 신경으로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당연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저는 연휴 마지막 날을 투명인간 시간 낭비로 희생하는 대신 보상심리로 최소한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투명인간 취급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희 남편은 카페를 참 싫어합니다. 가서 할 것도 없는데 죽지고 있는 게 시간 낭비 같아서 너무 싫대요. 평소엔 저도 절대 남편에게 카페 같이 가자고 안 해요. 시이모와 시어머니도 카페는 돈 낭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 시이모랑 밥 먹고 다 같이 카페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자긴 밥만 먹고 빠질 테니 저만 시어머니, 시이모 데리고 카페 가라고 하더군요. 자긴 그 근처에서 마침 뭐 살 게 있다고요. 그 말에 제가 너무너무 열받아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저에 대해서 남편조차도 배려를 안 해주는 것 같다고요. 요지는 어차피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연휴에 며느리를 대체 왜 또 불러내는가? 며느리 입장에서 노동이나 다름없는 시가 추가 방문에 카페 한번 가자고 한 게 그렇게 싫을 일인가입니다. 글 초반에 명절 스트레스는 없다고 적었는데 이게 명절 스트레스인가 하네요. 추가. 남편과의 대화 끝에 남편 선에서 100% 끊어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미 약속된 일정이니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만났는데 시이모는 갑자기 생긴 개인적 일로 불참하시고 남편은 점심 전까지도 저와 싸우다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라 시어머니에게 불통하게 대하다가 분위기 싸해져서 시어머니와는 30분 만에 헤어지고 나왔네요. 지금은 점심 먹고 남편과 제가 원하는 카페 와서 잘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평소 사정을 좀 더 추가하자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조차 시어머니의 제의의 75%, 80%를 거절한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자주 만나길 원하세요. 현재 대부분 남편만 가고 있고요. 저를 콕 집어서 저랑 보고 싶다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차피 저를 만나도 제게 궁금한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신데 대체 왜?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순수 궁금증에 질문 글을 올린 게 목적이었고 댓글들 말씀과 제가 보아온 시어머니의 성향을 조합하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100%를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신데 앞으로는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어렵게 생각하여 설설 기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 엄마를 싫어하는 것, 싫다고 선언하는 것이 당연히 서운한 일이니 물은 마음에 맞춰준 것이었죠.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비록 외국에서 왕래가 잦지 않아 그런 게 크겠지만요. 아무래도 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신에 서툰 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별난 분도 맞고요. 앞으로는 꼭 완벽하게 거절 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초에 확실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